예, 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이주희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 이주희 시험을 통해서 그 기술하고 관련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학교들이 이제 뭐 지망 이유서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망 이유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곧 11월 13일 네. 이재유 시험이 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네. 그 첫 시간이 기술 시간이거든요. 네. 기술 시간을 보면은 30분을 주어주는데 네. 30분이 주어지는데 기술 자체를 안 써본 사람들 내지는 연습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학원을 다니거나 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을 쓰는 요령이라든가를 좀 네. 배울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독학해서 공부하는 네.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을 또 많이 써보지 않고 네. 이제유 일본어 시간 일본어하고 그 다음에 종합 과목에만 매달렸을 경우에 기술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많이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기술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자체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네. 실은 기술이 50점 만점이고 네. 400자 하고 끝까지 다 해서 400자에서 500자까지 쓸 수 있게 네. 마지노선이 아마 400자 선에 아마 이렇게 걸쳐 있을 거예요. 400자인가 450자 하여튼 거기까지 걸쳐 있는데 거기까지는 무조건 쓰라는 얘기죠. 웬만하면 거기까지 써서 제출을 하면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 400자 정도 쓰면은 50점 중에 평균 한 35점은 네. 주더라고요, 점수를. 보통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조금 높은 상위권 대학들은 기술 점수가 35점 이하는 네. 우선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거든요. 기술 35점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생들을 기술을 쓰라고 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쓰게 하면은 학생들이 쓰기는 쓰는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400자, 450자, 500자 선까지 쭉 쓰기만 하더라도 뭐 최하 35점, 뭐 45점, 50점 맞는 애들은 간혹 가다 있고 대부분 뭐 잘 맞아도 45점 정도, 40점, 45점은 많이 맞아오는 편이고 진짜 기술 못 쓴다 라는 학생들이 대부분 35점을 맞아오고 그 다음 못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0자 정도 쓰고 도저히 그 다음은 이어갈 수가 없겠다 하는 학생도 30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이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점수를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한테 자국의 언어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주장을 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글을 써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일본어를 읽고 해석해서 그 다음에 내용에 맞는 그 사지선다형에서 답 고르는 거는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기술이라는 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상당히 기술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어를 갖다가 일본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가 주어진 부분을 약간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초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5점은 맞아야 되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 그 문제 부분을 똑같이 써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쓰고, 그럼 한 3줄에서 4줄 정도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네. 거예요. 거기에서 좀 점수 좀 벌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대부분은 한쪽 의견에 대해서 우선 자기가 주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부분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부분을 자기가 한번 주장을 하고,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를 쓰고,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주장하는 거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면서, 그 부분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네. 하면서 나의 주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낫다 해서 결론을 지어서 아주 간단하게 쓰면은 솔직히 400자, 450자는 금방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점수가 지금까지 뭐 학생들이 여기에서 제가 기술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네. 기술보다는 지망 유서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술을 쓰게 하면은 마음에 드는 학생들은 거의 없기는 해도, 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하는 애들은 45점 정도는 네. 맞아오니까 뭐 그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점수가 나오니? 라고 제가 물어보는 정도니까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네.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한문들 같은 경우는 간간히 섞어서 써주시길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쉼표라든가 마침표, 그 다음에 자신이 없으면, 한문에 자신이 없으면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한문을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 최대한 깨끗하게 히라가나로 또박또박 쓰셔서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맞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막 개발세발 써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면은 사람이 손으로 쓴 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깔끔하게 칸에 맞춰서 깔끔하게 히라가나가 이쁘게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깨끗한 글은 읽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내용과는 또 상관이 없이 네. 깨끗한 글은 글 이쁘게 쓰네 해가지고 손이 한 번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막 이거는 글씨 크기가 중구난방이고, 그 다음에 막 칸 속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히라가나 자체도 이게 도대체 온지 안지 알 수 없는 글자들 쓰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은 글씨를 조금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면 솔직히 좋은 점수를 맞을 거라고 저는 또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희 학생 중에 도저히 얘가 무슨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애가 글을 진짜 이쁘게 쓰거든요. 네. 한문에서부터 다 45점을 맞아왔어요. 이게 뭔 일이라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였기 때문에 우선 글씨 잘 쓰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솔직히 기술 우리가 이재유 시험을 볼 때 22,000명 정도 시험 보거든요, 한 번에. 네. 22,000명에 22,000장의 기술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유의 그 기술을 채점하는 사람이 한 명이 22,000장 하면은 죽겠죠. 과로사로 아마 큰일 당할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못해도 100명이 한다고 해도 몇 장이죠? 100명이 해도 거의 220장인가요? 네, 220장. 네, 220장이잖아요. 한 사람이 100명이 한다고 해도 220장인데 100명까지 이 고용을 해서 채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돈을 갖다가 지불할까? 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좀 웃긴 얘기지만 100명까지? 그리고 공정성이 누가 어떤 심사의 기준으로 100명을 이렇게 하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이거 채점하는 사람은 더더욱 줄어들 거고 50명이라고 가정하면 440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이쁘게 쓸면 눈에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고 글씨가 아주 그냥
그렇게 되면 보기도 싫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내용 자체에 뭐 어쨌든 간에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글씨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주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쓰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일기. 나는 이렇습니다라는 일기를 쓰지 말고 논제,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서 나에게 어떠한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일기처럼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쓰는 순간 네. 그건 일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우선은 점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생각을 쓰라는 거고 약간의 객관성을 띠고 그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의 바탕을 두고 그 바탕을 둔 상태에서 자기 생각과 네. 매치를 시켜서 글을 쓰려고 노력해야지 자신의 개인적인 단독적인 그런 주관적인 글을 써서는 전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30분 시간 잘 지키시고 열심히 400자 쓰세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일단 얘기 드렸고요. 그 지망이유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망이유서는 이제 실전이거든요. 네.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점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공정성을 따지는 길은 좀 힘들 수 있는 것 같고 지망이유서 같은 경우는 한 대학에 과마다 지원하는 학생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학 빼놓고는 기껏해야 30명, 40명이기 때문에 그 과에 교수 한 두세 명이 볼 거거든요. 네. 뭐 꼼꼼히 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망이유서는 진짜 잘 써야 돼요. 지망이유서 자체가 일본에 가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원서 낼 때 쓰는 부분이라서 네. 솔직히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뭐 본인이 썼다고 저는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뭐 대학 교수가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실은 솔직히 말해서 지망이유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재유 점수 플러스 지망이유서 수준 정도 보고 네. 그런 걸 하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가서 대학교에 가서 눈앞에서 써서 지망이유서를 쓴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쓰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생이 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학생이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손을 빌릴 거고 그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망이유서 자체도 일기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일기식으로 쓰시면은 안 되고 지망이유서를 쓸 때는 우선은 이 학교에 왜 내가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초등학교 때 뭘 알겠습니까? 네. 자기 본인 자체가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무엇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네. 관심을 갖게 된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지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 나이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일본이라서 그거에 맞는 학과를 찾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내지는 한국과는 다른 새로운 네. 나라에 가서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내 자신의 꿈을 펼쳐야 될 이유를 대해서 정확하게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학과 부분 자체도 그 학과에 왜 내가 가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네.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다니면서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좀 이야기를 좀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망 이유서 자체를 단순하게 난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난 이렇게 해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학과를 지망하게 된 계기라든가 네.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대학에 만약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니게 된다면 그 학과에서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네.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가고 싶어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대학이 굉장히 잘 하는 부분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포부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하고 후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지망 이유서 자체에다가 이렇게 명기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본인이 혼자 이 지망 이유서를 쓰게 된다면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 아무래도 또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지망 이유서를 지금까지 쭉 네. 20몇 년간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폭이 좁고 폭이 좁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우물 아래에서 이렇게 네. 맴도는 이제 그런 식의 지망 이유서가 되게 많고요. 그렇기는 한데 조금 생각의 폭을 넓혀서 네. 생각의 폭을 조금 많이 넓혀서 생각을 조금 정리하는 게 지망 이유서는 굉장히 상대방이 봤을 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망 이유서가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물론 지망 이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물론 저희 학생들도 지망 이유서를 쓸 때는 지망 이유서 공부를 따로 해요.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 그 다음에 첨삭도 해주고 첨언도 해주고 굉장히 많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재유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지망 이유서하고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편이에요. 점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이재유 점수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뭐 300점 이상에서 뭐 350점 맞았다는 둥, 뭐 360 몇 점 맞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한두 개 틀리면 뭐 10점, 15점 날아가는 건 아주 간단해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고 하면 300 이상을 맞아놓고 300 이상 맞아놓고 나머지는 지망 이유서하고 면접 제대로 준비하시면 서류 통과만 되면은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유 점수가 조금 낮아. 그렇지만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지망 이유서하고 면접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뭐 예전부터 다 그랬습니다만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합격? 이런 예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서 자만하면은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지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많이 생각하셔서 면접도 대비도 하셔야 되고 지망 이유서에 남이 써준 거 들고 가면 그 지망 이유서 보고서 면접을 갖다가 할 경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망 이유서를 본인이 쓰라고 저는 본인 손으로 쓰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망 이유서를 뭐 도움을 받아서 뭐 며칠 만에 썼다.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소설처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실질적으로 면접에 갔을 때 그거에 파고드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적도 없는데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망 이유서는 어찌됐든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주는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지망 이유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지망 이유서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을 조금 받은 학생들은 조금 폭넓게 글을 쓸 수 있다는 부분. 물론 학원에서 뭐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쓴 다음에 뭐 주변에 있는 아시는 분이라든가 어른한테 한번 좀 한글로 써서 좀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첨삭이나 첨언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시험 이제 이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뭐 이질 시험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이 그 뒤에 이어질 지망 이유서 같은 경우에도 좀 준비를 잘 해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재유 끝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 고난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고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재유 시험 보거든요. 네. 저는 오늘 뭐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합니다만은 좀 특별하게 뭐 마지막이라고 해서 힘내자 지금 힘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일본어 시험 자체나 뭐 다른 시험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긴장 자체가 점수를 깎아먹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너무 답 찾으려고 너무 긴장해서 그것만 보면은 네. 자기가 한번 정해진 답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정해진 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쪽 갈래로 가고 저쪽 갈래로 가도 답은 자기가 처음에 정한 것밖에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을 풀어서 긴장감을 좀 많이 풀어서 조금 떨어져서 조금 넓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 솔직히 한글로 번역해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들 심각하게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게 실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 뭐 실력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긴장이 최대의 적이라는 거. 네. 긴장만 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네. 좀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